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9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9은 다체 여러 개의 파티클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다이나믹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가 제너럴하게 원점이 여기라고 했을 때 요런 시스템을 이루는 어떤 인피니테시멀하게 작은 질량 DM의 질량을 가지는 부위의 포지션이 R일 때 센터 오브 매스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탈 리니어 모멘텀을 잘 계산해 보니 토탈 리니어 모멘텀은 별게 아니고 센터 오브 매스의 질량, 토탈 질량, 모든 질량 라지 M이 컨센트레이트 되어 있는 상태랑 같다라는 걸 알아냈고요. 그래서 이 토탈 리니어 모멘텀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별게 아니고 모든 외력을 합한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파티클들이 느끼는 모든 외력을 다 합한 이 토탈 포스가 결정을 한다. 그리고 앵귤러 모멘텀도 계산을 했죠. 조금 복잡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잘 보면 두 파트인데요. 하나는 센터 오브 매스에 모든 매스가 집중되어 있을 때 가지는 토탈 리니어 모멘텀 P, 그죠? 라지 R 크로스 라지 P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한 가지 텀이 더 있었는데, 센터 오브 매스를 원점으로 봤을 때 모든 파티클들의 앵귤러 모멘텀을 다 합해주는 텀이 하나 들어갔죠. 이거를 예를 하나를 들은 게 이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었죠. 지구의 센터 오브 매스는 지구의 지구 중심에 있겠고, 모든 지구의 질량이 지구의 중심에 응축되어 있는 포인트 파티클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포인트 파티클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앵귤러 모멘텀이 있을 거고요. 그게 이 텀입니다. 동시에 지구 중심을 원점으로 해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자전하고 있는 개체가 뭐예요? 지구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죠. 네, 지구를 이루고 있는 질량들, 우리 포함해서 그 질량들이 지구의 중심을 원점으로 했을 때 계산되는 앵귤러 모멘텀의 모든 합, 그게 요 텀이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는 거고요. 리니어 모멘텀에는 왜 이런 텀이 없느냐? 왜냐하면은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리니어한 모션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원점으로 봤을 때 이 물체를 이루는 모든 이런 점 질량들이 렐러티브한 리니어 방향으로의 모멘텀은 없다는 거죠. 리니어 방향의 무게 중심을 원점으로 했을 때 리니어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그러면 더 이상 물체가 자기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 차이가 있고, 자, 토탈 키네틱 에너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모든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의 키네틱 에너지와 무게중심을 원점으로 생각했을 때 그 파티클이 가지는 모든 에너지의 합. 당연하죠. 직관적이잖아요. 이런 건. 그래서 자, 그렇다는 거고, 결국에는 예제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질량 라지 m인 그리고 속도 v로 가고 있는 포탄이 어떤 순간 세 조각으로 쪼개지면서 폭발을 했다. 그때의 키네틱 에너지의 5배에 달하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었다. 그죠?
그 에너지는 여기서는 이제 키네틱 에너지로 전부 전환됐다고 가정하는 거죠. 열 에너지로도 방출됐겠지만 모든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로 옮겨갔다. 그랬을 때 이때 속도를 구하여라. 뭐 이런 거죠. 이제 세 조각으로 쪼개졌는데 이게 6분의 m, 3분의 m, 2분의 m 이렇게 세 조각으로 쪼개졌고요. 이게 6분의 m짜리는 반대 방향으로 v2의 속도로, 2분의 m짜리는 가던 방향으로 v1의 속도로, 그 다음에 3분의 m짜리는 속도가 갑자기 정지하는, 그죠? 밸런스를 딱 맞아가지고 딱 정지해 버리는 도록 쪼개졌다. 이때 각각의 속도를 구하여라. 이런 겁니다. 여기서 모멘텀 컨저베이션과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써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컨저베이션, 에너지 컨저베이션 식이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지금 여기 언노운이 V1, V2잖아요. V3는 0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풀면 됩니다.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먼저 써보면 처음에 모멘텀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은 V1 6분의 m v2. 지금 v1, v2는 벡터가 아니고 그냥 스칼라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답을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0이겠죠. m 지워지고 v는 이렇게 되고요. 이게 1번식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컨저베이션. 폭발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5 곱하기 2분의 1 m v 제곱이었을 거고, 원래 키네틱 에너지가 2분의 1 m v 제곱이었을 거고, 2분의 1 2분의 m v1 제곱 플러스 2분의 1 6분의 m v2 제곱. 자, 그죠? m 지워지고, 그럼 v1과 v2, 그 다음에 여기 v1과 v2. 자, 이걸 풀면은 v1은 뭐뭐뭐 v, v2는 뭐뭐뭐 v,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겠죠.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죠. 풀어야 되나? v1을 k1 v, v2를 k2 v라고 하면 1번식은 1 걸 2분의 k1 마이너스 6분의 k2 이렇게 되니까 6을 곱해주면은 6을 곱해주는 게 아니고, 일단은 2번식은 그리고 2분의 1 다 지워줍시다. 그러면 6k1 아니 v제곱은 다 지워줄 테니까 6은 4분의 1 k1 제곱, 아니지 2분의 1 k1 제곱 플러스 6분의 1 k2 제곱. 그렇죠? 이거 그냥 2차 방정식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k1이 0 또는 3, 그때 k2는 마이너스 6 또는 3.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k2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는 이제 뒷방향이 아니고 사실은 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틀리니까 k1, k2가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v1은 원래 진행 방향의 얼롱 원래 진행 방향이고, v2는 3v인데 얼롱 마이너스 v 벡터 방향, 뭐 이렇다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9.5번 문제. 이런 로프 문제가 이제 요 단원에서 자주 나오죠. 로프가 아주 간단한 버전의 다체 문제니까, 그러니까 다체라는 게 이제 컨티뉴어스 바디 문제니까요. 1차원이 가장 단순한 컨티뉴어스 매터잖아요.
자, 이 할로우 실린더, 그러니까 이 까만색으로 표시한 게 할로우 실린더의 옆면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비어 있고 이제 그 그런 캔의 단면인 거죠. 거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로프를 여기 요 점은 앵커링을 시키고 이렇게 감았다 한 바퀴. 그랬을 때 뭘 구하라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놔두면은 가만히 있겠죠. 평형으로 이룰 테니까. 근데 요걸 여기다가 인피니테시멀하게 힘을 살짝 줘가지고 이 할로우 실린더가 돌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제 한쪽은 앵커링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붙어 있는데 다른 쪽은 이렇게 아래로 처지면서 뭔가 중력의 힘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점점 로프가 풀리면서 이 할로우 실린더가 돌아가겠죠. 자, 이때 할로우 실린더가 돌아가는 각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세타에 대해서 세타 닷을 구하란 얘기죠. 그럼 적분하면은 게셔는 모션이니까.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센터 오브 매스가 중력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걸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당황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뉴턴이안 미케닉스 뭐 FMA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어디를 지금까지는 보통 포인트 파티클, 포인트 매스 또는 그냥 뭐 이런 사각형이라면 그 사각형의 중심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지금 그 오브젝트의 모양이 바뀌잖아요. 모양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게중심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 무게중심이 외력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앞에서 다 얘기했었죠. 그 개념을 써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무게중심을 찾아야겠죠. Center of Mass. 그걸 x, y 좌표계에서 나타냈을 때, 뭐 할로우 실린더는 요 실린더의 센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무게중심이 그냥 센터에 있죠. 예, 오리진에 있어요. 그러면 로프에 의한 컨트리뷰션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로프의 매스가 스몰 m이라고 했고요. 덴시티가 로라고 했어요. 뭐 실린더의 매스는 라지 m이고 레디어스는 라지 r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프의 센터 오브 매스를 x의 좌표에 대해서 구하려면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누는 거죠. 1번 파트와 2번 파트. 1번 파트와 2번 파트로 나뉘는 거고요. 돌아간 각도가 세타라면 2파이 마이너스 세타만큼 1번 파트가 감겨 있는 거고, 나머지 길이는 축 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파트에 대해서 xdm 더하고 2번 파트에 대해서 xdm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1번 파트는 1번은 0에서 2파이 마이너스 세타까지 하면 되죠. 이제 좌표계를 이제 그 r 세타로 바꾸는 겁니다. x가 뭐예요? r 코사인 파이. 극좌표계는 지금 r 세타가 미안합니다. r 세타가 아니고 지금 극좌표는 r 파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면 세타는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여기의 파트가 DM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DM의 위치가 알파이에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 알파이의 좌표계로 이런 적분을 다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요 점 질량 DM이 있는 위치에 x 좌표가 r 코사인 파이죠. 이렇게 해서 요게, 그리고 그 질량의
질량은 뭐예요? rho r dφ겠죠. 그러니까 r dφ가 길이죠. 길이 곱하기 density 하면 되죠. 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첫 번째는 무게중심으로 풀어야겠다. 두 번째, 무게중심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rho r 제곱 sin phi 0에서 2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이렇게 되니까 r 제곱 세타 뭐 삼각 법칙에 의해서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나오는 거고요. 2번 파트 0에서 맞나? 자, 2번 파트는 여기 점질량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기를 적분을 하려면 알파의 이런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면은 복잡해지겠죠. 여기서는 XY 좌표계를 써야겠죠. 왜냐하면 이 모든 점질량의 X 값이 일정하니까. 그죠? X 값이 뭐로 일정해요? R로 일정하죠. 그리고 dm 로 dy죠. y 방향으로의 요 길이가 dy니까 오케이? 요게 dm이죠. 요게 x고. 그럼 y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야 돼요? 0부터 자, 여기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 나가는 거니까 이 지점이 y값이 뭐겠어요? 마이너스 r 세타겠죠. 그래서 요 지점까지 0까지 자 이렇게 적분을 하면 로 r 제곱 세타가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n분의 로 r 제곱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는 센터 오브 매스의 x 좌표를 구했고요. y 좌표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y도 1번에 대한 ydm 2번 파트에 대한 ydm 이렇게 하면 되는데 1번 파트를 보면 0에서 2파이 마이너스 세타까지 이번엔 r sin phi죠. 로 r d phi 그죠? 자 요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로 r 제곱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나와요. 그 다음에 2번 파트 마이너스 r 세타 네. 자 요때 이제 y 값은 y고요. 로 dy 그죠? 그럼 2분의 1 y 제곱에 r 세타를 놓고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로에 r 제곱 세타 제곱 자 이렇게 되죠. 제가 노트에서는 xy 좌표계를 x, y 이렇게 잡았네요. 풀이에서는 그림에서는 y를 이렇게 그렸는데 어쨌든 지금 xy 좌표계는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기 써놨듯이 y가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써야 돼요. 혹시 노트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노트 다 보죠. 예, 제가 그 LMS에 학기 시작하기 심지어 이전에 다 올려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노트를 기반으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수업 중에 제가 잘못 쓴 것 같다 그러면은 노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은 노트에 실수가 더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r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쓰면은 이제 됩니다. 사실 뭐 여기서 라그랑지안을 뭐 써도 되는데 라그랑지안을 뭐 굳이 쓸 필요가 없으면 에너지 컨저베이션 써서 그냥 풀면 돼요.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자,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mg y겠죠? 예, y 방향 센터 오브 매스의 y 좌표에 요게 이제 로프의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자, 실린더의 포텐셜 에너지는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로프의 포텐셜 에너지만 고려를 하면 돼요. 마이너스 5g r 제곱 2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자, 이거고요.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키네틱 에너지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세타 이퀄 제로일 때 사실 제일 높았는데 이제 세타일 때 하면 세타 이퀄 제로일 때는 어차피 포텐셜 에너지가 0이구나. 그지? 거기에 마이너스 이거니까 로 g r 제곱 2분의 세타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자, 세타의 각도를 가졌을 때, 그러니까 실린더가 세타만큼의 각도를 돌았을 때 로프가 잃는 에너지가 이만큼이고요. 그만큼 키네틱 에너지로 가겠죠. 로프의 키네틱 에너지 뭐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로프가 원운동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로프는 지금 이 모양, 이 원자들이, 그러니까 로프를 이루고 있는 모든 파티클들이 서로 이렇게 직렬 연결돼 있잖아요. 직렬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죠. 물론 이 DM 여기 파트 다 움직이는 방향은 다른데 크기는 똑같아요. V로. 뭐, 엄마이 말하면 V가 아니고 뭐예요? R 세타 닷의 리니어 벨로시티로 모든 이 와이어를, 그러니까 로프를 이루고 있는 모든 점질량들이, 모든 인피니테시멀한 매스들이 R 세타 닷이라는 속력인가요? 지금 그 스칼라량 헷갈리네. 속력 속도, 그러니까 스칼라량, 네. 이 전부 R 세타 닷으로 같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이게 로프의 키네틱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할로우 실린더 또 마찬가지예요. 할로우 실린더도 그냥 로프, 그 할로우 실린더도 그냥 여기에만 매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스가 있는 모든 애들이 같은 벨로시티로, 스피드죠. 스피드인가? 속력. 어쨌든 스칼라량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m r 세타 닷 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r 세타 닷 제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뭐 이래도 되고, 사실은 요거를 할로우 실린더 같은 경우에 모멘텀 오브 이너시아가 mr 제곱이죠. mr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1 mr 제곱 오메가 제곱이 뭐예요? 세타 닷 제곱이죠. 결국엔 똑같아요. 마음이 좀 놓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로프가 잃어버린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로프의 키네틱 에너지와 할로우 실린더의 키네틱 에너지로 간다. 뭐 이거는 m 플러스 라지 m r 제곱 세타 닷 제곱 다 됐네요. 그리고 로 곱하기 2파이 r, 로프의 길이를 다 곱해지면 이게 스몰 m이어야겠죠. 그러니까 로도 2파이 r분의 m으로 나타내 주어 봅시다. 요게 윤리 들어가고요. 식을 정리를 해주면 세타 닷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여기 세타 닷 남겨두고 요거 나머지 다 옮겨주면 세타와 코사인 세타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2파이 r m
m mg 세타 제곱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해요. 이게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세타 닷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걸 아니까 마이너스는 맞는 세간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말 원하면 이거 적분해가지고 세타가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변할까? 뭐 가속운동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풀어보진 않았지만 궁금한 친구들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손으로 풀 수는 없을 것 같고 컴퓨터 이용해서 그냥 풀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전산물리 시간에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전산물리 때는 이런 미분 적분 하는 거를 뉴메리컬하게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를 배울 겁니다. 네. 아 이거 잘못 말하면 안 되는데 다른 잠시만요. 그거 오케이. 적어도 저 때는 10한 5년 전에는 전산물리 시간에 이런 거 어떤 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적분하는지 배웠었어요. 지금 전산물리 시간에는 뭐 하는지는 허비스의 커리큘럼을 한번 보도록 해요. 네. 다음에 이제 9.6장 Elastic Collision of Two Particles, 9.7장 Kinematics of Elastic Collision. 자, 요 파트는 뭐냐 하면 구슬치기예요. 구슬치기 문제예요. M1, M2라는 구슬이 있고 얘가 충돌을 하면 그 다음에 뭐 얘가 반대로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뭐 같은 속도로 갈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이제 M1은 정지하고 M2는 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때 충돌이 Elastic Collision 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 자, 모멘텀은 당연히 컨저브 돼야 돼요. 모멘텀은 당연히 컨저브 돼야 되는데 엘라스틱 컬리전이라면 에너지도 컨저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닐라스틱 컬리전 비탄성 충돌은 모멘텀은 당연히 컨저브가 되는데 에너지는 컨저브가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차를 두 개가 충돌할 때는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게 뭐 이널스틱 컬리전이다. 뭐 그런 식으로 배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은 언제나 컨저브 돼야 돼요. 근데 에너지는 컨저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에너지가 컨저브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키네틱 에너지가 컨저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키네틱 에너지가. 그러니까 충돌에 의해서 토탈 키네틱 에너지가 감소하더라도 그만큼의 에너지는 열의 에너지나 뭐 음파, 소리의 에너지 등등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키네틱 포텐셜 키네틱 모멘텀은 언제나 컨저브 돼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좀 더 근본적인 컨저베이션이에요. 사실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안 할 거예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스캐터링 이게 헤드온 컬리전, 그러니까 정면 충돌 할 경우뿐만 아니고 빗겨 맞았을 때 이렇게 날아가겠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스캐터링이라고 하죠. 이런 스캐터링은 사실 파티클 입자 물리학 실험에서 이런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스캐터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측정을 해서 이 파티클의 특성을 연구를 하죠. 그죠? LHC에서 하는 것도 충돌이잖아요. 충돌 실험, 컬리전 실험. LHC가 뭐예요?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 콜라이더가 뭐예요? 충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캐터링 프로블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재미있는 문제고 하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를 우리 고체 물리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고전 역학에서 다룹니다. 9.6, 9.7장에서 랩 프레임과 뭐 파티클 무빙 프레임에서 뭐 보기도 하고 뭐 각도가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안 할게요. 양자역학 시간에 사실 또 제대로 배웁니다. 양자역학 시간에 배우도록 하는 걸로 해요. 대신에 간단한 문제 정도는 우리 풀 수 있어요. 뭐 문제 정도 이 문제 그냥 어떻게 자 엘라스틱 컬리전은 그냥 에너지랑 모멘텀 다 컨저브 된다. 놓고 풀면 되고요. 풀어볼까요? 9.7 문제 example. example 9.7 M1이 U1으로 가고 M2가 U2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다가 충돌이 일어난다. 뭐 U1이 더 컸나 보죠. U2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M1이 V1으로 가는데 멈춰버리고 M2가 V2의 속도로 계속 진행한다. 이럴 때 이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니셜 키네틱 에너지가 같다. 그러니까 2분의 1 M1 U1 제곱이 2분의 1 M2 U2 제곱이다. 자,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조건을 찾아라. 이런 겁니다. 자, U2를 편의상 알파 U1으로 할게요. 오케이? 알파는 뭐 0보다 큰데 사실 충돌이 일어나려면 알파가 1보다 큰 거죠.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게 두 파티클의 이니셜 키네틱 에너지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럼 뭐예요? M1 U1 제곱은 M1 알파 제곱 U1 제곱 이렇게 되니까 알파 제곱은 M2분의 M1 뭐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써보면 2분의 1 M1 U1 제곱 더하기 이 파티클인데 에너지가 같다고 했었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자, 요게 2분의 1 M2 V2 제곱이겠죠. 왜냐면 M1은 이제 섰으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이게 2번식. 또 모멘텀 컨저베이션 M1 U1은 플러스 M2 U2는 M2 V2여야 된다. 이게 3번식입니다. 자, 그러면 언노운이 자, 요거는 알파 M2 U1이죠. 오케이? 언노운이 U1과 V2 그죠? 식이 두 개예요. 뭐 알파랑 뭐 관계는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풀수가 있어야겠죠. 그냥 이리저리 저리 이리 잘 하면 요 세식 1, 2, 3번을 잘 짬뽕을 하면 알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구하는 거는 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거는 그냥 산수니까 이걸 굳이 이 식 세우는 것까지만 하면 그 다음에 푸는 거는 그냥 스트레이트 포드 해요. 알파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M2분의 M1이 알파 제곱인데 이게 0.172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U1분의 U2가
M가 알파인데 이게 0.414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다 풀었어요. 그 다음 문제 9.8도 한번 풀어볼까요? M1이 U1으로 가면서 정지에 있는 U2가 0인 M2의 충돌을 일으켜서 헤드온이 아니라서 이제는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알파와 베타의 각도를 가지고 M1이 V1으로 날아가고 M2가 V2로 날아간다고 해요. 알파랑 베타는 각각 0보다 크고 U1, V1, V2가 0보다 크고 M1, M2 다 0보다 큰 이런 상황. 그리고 이게 엘라스틱 컬리전이래요. 엘라스틱 컬리전이니까 모멘텀 컨저베이션과 에너지 컨저베이션 둘 다 만족해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M1 파티클이 충돌 전에 대비 충돌 후 3분의 1의 모멘텀 에너지를 잃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니 M1 V1은 M1 U1의 3분의 2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V1이 3분의 2 U1이라는 얘기예요. 속도가 3분의 2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모멘텀 컨저베이션 에서 두 개의 식이 나오죠. X축 모멘텀 컨저베이션, Y축 모멘텀 컨저베이션 둘 다 만족해야죠. 자, X축만 보면 M1 U1은 M1 V1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M2 V2의 코사인 베타. 자, 이런 식이 나와야 되고요. Y축은 시작은 0이었죠. 그러니까 M1의 위쪽 방향의 모멘텀 M1 V1 사인 알파랑 M2 V2 사인 베타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편의상 베타는 양수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는 이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각 3번씩. 그리고 에너지 컨저베이션 2분의 1 M1 U1 제곱은 2분의 1 M1 V1 제곱 플러스 2분의 1 M2 V2 제곱 4번씩. 오케이? 그래서 언노운이 뭐예요? V1, V2, 알파, 베타예요. 식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풀 수 있어야겠죠? 자, 풀면 이렇게 나온대요. 알파는 이게 좀 풀이가 좀 길지만 이건 뭐 풀 수 있잖아요. M2 오버 M1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M1, M2가 뭐 같을 때 알파가 대략 48도 정도가 나온대요. 예, M1, M2가 같으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M2분의 M1의 레인지를 구하여라. 이런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레인지를 구하여라. M1, M1, M2의 비율의 레인지를 구하여라. 이게 뭐냐 하면 저희 잘 보면 코사인 인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알파는 12분의 13 마이너스 5 M2 오버 M1이잖아요.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만 했겠죠.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M1분의 M2 또는 M2분의 M1의 범위가 나와요. 저렇게 계산하면 이게 5분의 1에서 1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M2분의 M1이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이런 모양의 컬리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자,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고요. 이넬라스틱 컬리전 9.8장 이제 inelastic collision일 때는 not conserved 하지만 모멘텀은 conserve 돼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개념이 더 나오죠. 반발 개수라고. 반발 개수
coefficients of restitution 입실론 u1 이게 뭐냐 하면 처음 속도의 상대 속도 분의 파이널 속도의 상대 속도, 두 파티클의 초기 상대 속도와 후기 상대 속도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주어진 두 개의 파티클에 대해서, 그죠? 뭐 두 개의 파티클의 성질이 일정하다면, 그러니까 두 개의 파티클의 성질이 일정하다면 이걸 가지고 여러 개의 실험을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충돌을 시킬 수도 있고 느린 속도로 충돌을 시킬 수 있고, 근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속도를 막 바꿔봤을 때 언제나 초기 속도의 차이 분의 후기 속도의 차이의 비율을 입실론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 입실론 반발 계수는 항상 일정하더라 라는 거를 뉴턴이 실험적으로 밝혀냈었대요. 물론 이론적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는 클리어한 설명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자, 그래서 입실론이 1이라는 얘기는 엘라스틱 컬리전이라는 얘기고요. 입실론이 제로라는 거는 토탈리 완전히 일라스틱이라는 거고요. 입실론이 제로라는 거는 토탈리 인일라스틱이라는 거예요. 입실론이 1일 때 엘라스틱이어야 된다. 왜 그렇지? 이런 질문이 들죠. 자, 정말 그런지를 확인해 보라는 게 이그젬플 9.9예요. 그러니까 M1이 U1으로 오고 M2가 U2로 이 방향으로 온다고 합시다. 이게 충돌을 일으켜서 M1이 이제 V1으로 날아가고 M2가 V2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고 합시다. 이때 엘라스틱 컬리전이라는 얘기는 2분의 1 M1 U1 제곱 M2 U2 제곱은 M1 V1 제곱 V2 제곱 이렇게 나타내고요. 엘라스틱 컬리전이니까 M1 U1 M2 U2는 M1 V1 M2 V2 이렇게 돼야 되죠. 이 식을 잘 보면 여기에 V1을 이쪽으로 넘기고요. U2를 저쪽으로 넘겨 봅시다. 그러면 M1 U1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은 M2 V2 제곱 마이너스 U2 제곱이죠. 모 제곱 마이너스 모 제곱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죠. U1 마이너스 V1 U1 플러스 V1 M2에 V2 마이너스 V1 V2 마이너스 U2 곱하기 V2 플러스 U2. 자,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이 모멘텀 이것도 잘 보면 얘를 왼쪽으로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M1의 U1 마이너스 V1는 M2의 V2 마이너스 U2. 오, 뭔가 닮아있죠. 자, 요거랑 같고요. 얘 놈이랑 요 놈이랑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랑 같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랑 얘를 지울 수 있다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얘랑 같다. U1 플러스 V1은 V2 플러스 U2랑 같다. 자, 그럼 다시 V는 오른쪽으로 U는 왼쪽으로 옮겨주면 U1 마이너스 U2는 V2 마이너스 V1이다. 오호, 정말 그렇죠? 그러면 반발계수 입실론의 정의에 따라서 U2 마이너스 U1 분의 V2 마이너스 V1 자, 이거 할 때는 사실 뭐냐, 맞나?
오케이. 1이죠. 잠깐만, 내가 상대 속도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상대 속도가 아니구나. 잠깐만요. 상대 속도 맞는데. 상대 속 그림을 좀 잘못 그렸죠?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U2라는 거는 지금 U2가 0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거야. 자,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림만 다시 그리면 돼요. M1, U1으로 가는 파티클과 M1, U2로 가는 파티클이 충돌해서 M1, V1으로 가는 파티클과 M2, V2로 가는 파티클로 바뀌더라. 자, 이런 그림에서 식을 쭉 유도를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정의대로 반발 개수가 1이 나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충격량, 임펄스라는 개념이 나오죠. 임펄스가 충격량 맞나? 그러니까 충돌 중 두 파티클 사이에 서로 힘이 작용하죠. 충격력, 임펄스 포스라는 충격력이 작용을 해요. 이 파티클과 이 파티클이 만났을 때 이 파티클은 이 파티클을 1, 2미로고 이 파티클은 이 파티클을 1, 2미로고 그리고 그 힘은 서로 방향이 반대고 같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 뉴턴의 제3법칙에 따라서 이런 충격이 걸리는 시간을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F라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F라는 힘이 델타 T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작용을 하면 뭐가 바뀌어요? 모멘텀이 바뀌죠. 그러니까 시간 곱하기 힘은 모멘텀이죠. 디멘전이. 자, 그래서 이 충돌 동안에 교환되는 모멘텀을 임펄스라고 하고요. T1에서 T2라는 시간 동안 받는 힘을 적분을 하면 이게 되고요. F는 별게 아니고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힘, 이 충돌에 의해서 받게 되는 힘, 그걸 충격력, 그런 말이 있나? 한글로 어쨌든 영어로는 impulse force, 충격력. 네, 그렇네요. impulsive force,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격량, impulse는 그 충격력을 시간에 대해 적분한 것. 당연히 디멘전은 모멘텀이 되겠죠. 자, example 9.10을 보면 유닛 랭스당 매스가 로인, 그러니까 mass density가 로인 로프가 테이블 위로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있던 로프가 시간이 지나면서
x만큼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은 x의 길이만큼의 로프가 이미 테이블 위에 뭐 이렇게 쌓여 있겠죠. 예. 자, 이럴 때 x만큼 로프가 떨어졌을 때 이 테이블이 로프로부터 받는 힘이 얼마냐.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이 로프의 토탈 매스가 뭐예요? 로프의 토탈 매스는 이 길이가 주어졌나? 길이가 안 주어졌네. 뭐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로 L이겠죠? 그럼 이 로프가 전부 바닥에 다 떨어지고 나면 이 테이블이 받는 힘은 뭐겠어요? 로 LG, 그죠? mg만큼의 중력에 의한 힘만 받겠죠. 그런데 로프가 떨어지고 있는 중에는 사실은 힘을 조금 더 받아요. 왜냐하면 로프가 떨어지는 순간 움직이던 로프가 멈추잖아요. 아래로 움직이던 로프가 멈춰요.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죠. 테이블이 로프를 밀어줘요. 그래야 로프가 멈추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수직항력 같은 힘인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 움직이던 로프가 멈추려면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겠죠. 당연하죠. 속도가 바뀌면 그만큼의 가속도가 있고 그 가속도 곱하기 질량에 해당하는 힘을 받아야 그 가속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테이블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은 로프를 위쪽 방향으로 밀어줘요. 그만큼 로프가 테이블을 아랫 방향으로 밀게 되겠죠. 테이블 입장에서는 로프로부터 힘을 더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고 있는 자기한테 날라오는 총알을 멈추려면 그 총알을 밀어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자, 그럼 그 힘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모멘텀의 변화. 그러니까 임펄스의 이 충격력, 이 F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로프가 멈추게 되면서 잃게 되는 모멘텀, 단위 시간당 잃게 되는 모멘텀, 이 바로 힘이에요. 그죠? 단위 시간당 잃게 되는 모멘텀이 힘이고 그만큼의 힘을 테이블로부터 받는다. 오케이? 자, 그 파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미 테이블 위에 쌓인 로프의 중력도 더해서 받겠죠.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해줘야 돼요. 자, 일단 X는 그러니까 로프는 어떤 속도로 떨어져요? EGX. 자, 이런 속도로 떨어지죠. 자유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로 낙하할 거예요. 그러면 dt라는 시간 동안 vdt라는 길이 랭스 로프의 vdt라는 랭스만큼 떨어지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로프 매스로 따지면 로 vdt라는 질량에 해당해요. 그렇죠? 이 로 vdt라는 단위 시간 동안 떨어진 로프가 가졌던 모멘텀이 얼마예요? 로 v 제곱 dt겠죠. 오케이? 이게 단위 시간 dt 동안 움직이던 단위 시간 dt 동안 멈춘, 그죠? 단위 시간 dt 동안 테이블 위에 떨어진 로프의
일부 파트의 매스가 이만큼이었고 걔의 원래 모멘텀은 이만큼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테이블 위에 떨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0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정확히 모멘텀의 변화량이죠. 그죠? 그래서 dp는 모멘텀의 변화량을 log dt.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은 단위 시간 동안 변한 모멘텀 rho v 제곱이에요. 이게 v 제곱이 egx잖아요. 그 rho gxg, rho xg죠. 오케이? 자, 요게 단위 시간 동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이 t일 때, 그리고 여기는 t 플러스 dt일 때, t일 때 이만큼의 로프가 쌓여 있었어요. 그럼 dt라는 시간 동안 요만큼 더 떨어졌겠죠? 조금 더 길게.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에 해당하는 로프가 여기. 그러니까 t일 때 요 테이블이랑 접했던 점이 이미 이만큼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만큼. 뭐 이 길이나 같은데 이 로프가 그 전에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멈춰 있잖아요. dt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그러니까 요 dt라는 시간 동안 모멘텀이 얼마나 줄였냐면 요 움직이던 로프가 잃어버린 만큼 모멘텀을 잃은 거예요. 이 시스템은. 오케이? 그게 이거고, 그게 단위 시간 동안 이거고, 그럼 t 임펄스 단위 시간 동안 바뀐 모멘텀은 rho xg이고, 자, 이미 테이블에 떨어진 로프의 길이가 얼마예요? x죠. 왜냐면 x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x의 로프의 길이만큼 테이블에 이미 쌓였다는 얘기고, 그래서 rho xg의 중력을 이미 테이블은 받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움직이던 로프가 테이블 위에 떨어짐으로써 받게 되는 엑스트라 포스가 2 rho xg만큼이라서 토탈 포스는 rho xg 플러스 2 rho xg 해서 3 rho xg의 힘을 받습니다. 오케이? 물론 로프가 다 떨어지고 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중력에 의한 힘만 받겠죠.